커짐에 따라서 물을 더 많이 빼내거든요. 그래서 식물체의 크기라든가 식물의 생육에 따라서도 이 갭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2월 환경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일출 일몰 때 문제 우리가 주의할게요. 커튼 열림 시 결로 방지하고 난방비 방향.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난방을 많이 하면 좋은데 난방비 문제가 있잖아요. 커튼을 조금 열고 난방을 많이 하면은 결로가 방지하는 거 맞으나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또 상승 곡선은 1도, 그다음에 오후에는 오전보다 1, 2도 관리하고 호흡을 촉진시키고 CO2 공급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탄산가스 시비를 공급할 때도 지금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과거에는 보면은 일출 때 하는 거 있는데 일출 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조가온을 해야 되거든요. 조조가온을 해서 예를 들어 식물체 온도를 18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체 온도를 18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일출 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가온은 이제 오후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후에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략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볼게요. 주간 온도가 높죠? 네. 겨울철에. 이거 높으면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을 열어서 닫았어요. 닫았죠? 온도가 높으니까 창을 닫았잖아요. 밤에, 낮에. 그러면은 이때는 창을 닫았다는 얘기, 탄산시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창을 열었다면 못한다는 얘기. 여기 볼게요. 오전에 이게 낮잖아요. 난방도 조금 했지만 뭐예요, 이때가? 창을 이때 오히려 이때 열었어요. 이때는 닫아버렸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탄산시비를 오전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때는 400ppm 유지하라는 거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00ppm 하면은 오전에 하면 들어갈 테고 이상이면 안 들어갈 거겠지 이것들이요. 또 온도를 하루 정도 낮추라는 얘기고 야간 온도는 주간 온도와 광합성 때문에 변동돼서 주간 온도 예를 들어서 주간 광량이 1800이면은 뭐에서 15도, 주간 광량이 1000 이하이면은 뭐 13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희별 환경 예시를 볼게요. 온도를 보게 되면 볼게요. 요 직접 딱 0.5도 올라갔다 0.5도 굉장히 그래도 타이트 관리가 잘 된 편이고 이걸 이제 일출이 이제 됐죠. 여기 조조관을 여기서 한 거예요. 조조관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해가 여기서 있으니까. 조조관을 언제 한 거예요? 한 2-3시간 정도 조조관이 들어갔죠. 들어가 올렸어요. 조조관을 하게 되면 식물체 온도가 잘 올라가요. 복사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조조관을 하는데 온풍기로 조조관을 하면 식물체 온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조조관은 뭘로 한다? 온수 파이프로 한다. 그래서 온풍기를 사용할 때는 조조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왜냐? 식물체 온도보다 공기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난방 설정 온도고 환기 설정 온도예요. 쭉 해서 같이 올라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습도를 볼게요. 습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외부 습도가 이거 지금은요 보면은 거의 사실 이건 습도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프 잘못 만들어놨네요. 습도가 거의 밤에는 거의 100% 육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온수대일로 가온을 한다 해도 예. 공기 온도가 제일 빨리 변하는 올라가죠. 똑같은데 왜 온풍기로 해서 공기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온수 파이프 난방은 3에서 30에서 40%가 복사율로 나와요. 그럼 공기를 대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kW의 난방을 하고 있으면은 400kW는 식물체를 대피하고 600kW는 공기를 대표해요. 내가 온풍기로 1000kW를 떼게 되면은 100% 다 공기만 1000kW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풍기를 사용하면은 같은 열량에 비해서 공기 온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쓰게 되면은 온풍기에 비해서 공기 온도는 낮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방률이 온풍기가 높다는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공기 온도를 높였으니까 온도가 높았을 뿐이지 식물체 온도는 실제로 식물체 온도를 직접 영향하는 건 복사열. 아까 말했던 300에서 400kW 정도가 바로 식물체 온도를 직접 키는 복사열이라는 거고 나머지 600에서 700kW의 에너지는 바로 공기를 대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온풍기는 100% 전부 다 공기를 대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가온을 할 때는 온풍기보다는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해야 훨씬 효율적이다. 실제로는 공기 온도보다는 식물체 온도가 빨리 대표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이제 CO2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언제 제일 떨어져요? 오히려 한낮에 떨어지죠. 이거 한낮 이때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창을 작게 열거나 닫아서 하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전략하고 달라진 게 과거는 주야간 편을 잘 작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주야간 편을 크게 만들므로써 낮에 온도를 높게 잡고 밤에 낮게 잡아서 평균 온도 20도를 맞춰버리잖아요. 뭐 18도 맞춘다 보니까 낮에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환기를 적게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옛날에는 오전 탄산시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주간 탄산시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4월 한별씩 겨울 났어요. 이제 겨울 났어요.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거예요. 한번 4월을 이제 4월 지나고 한번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볼게요. 한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아직도 10도예요. 그러니까 주야간 온도 편차가 온실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온실 편차가 약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러니까 난방을 제대로 안 하고 터널 씌우는 사람들은 4월 달에 추운 날은 내부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또 내부의 온도를 열을 갖다 대요. 이분들이 35도까지 가. 그러면은 약 45도의 온도의 편차가 발생하니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겠죠. 흔히 말하는 이 상태가 되겠죠. 트리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꽃은 막 미친 듯이 피게 되고 이렇게요.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그래서 이 시기에 까딱달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것들이 4월달에. 오전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주 최첨단 온실이 아닌 이상은 오전 온도가 급상승하는 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불과 30분만 올라가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나? 내가 2월 15일, 3월 1일, 3월 15일 갖고 3개를 보여줬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30분씩 계속 당겨지고 있죠. 30분 동안에 거의 6, 7도가 올라가요. 그 시기가 그래요. 내가 환기를 하는데 환기 시점을 조금만 늦게 해버리면은 2, 30시간에 확 올라가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을 열 때 딜레이 걸어놓죠. 네. 그러니까 5분, 10분을 걸어놓잖아요. 그 사이에 올라가 버린다는 거. 그 시기에. 나는 이 컴퓨터 인식을 했어. 그런데 이미 창을 열었을 때는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미 20분 동안에.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몰라. 컴퓨터는 정상으로 작동했는데 왜 자꾸 곰팡이가 생길까? 얘기죠. 근데 그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돼? 그거 보면은 좀 더 당겨야겠다는 걸 수가 있겠죠. 창호의 온도를 어제 봤더니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에 5도가 상승했어. 20분 동안에. 그러면은 창을 여는 속도가 있으니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설정해놔야겠죠. 이미 늦었다 그때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다른 농장들 데이터를 제가 이제 꼼꼼히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꼼꼼히 몇 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걸 발견했어요. 특히 그 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국산 컴퓨터를 갖다는 사람이 그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직접 제어하고 간접 제어가 있겠죠. 직접 제어는 뭐예요? 외부의 광과 온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창을 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직접 제어죠. 간접 제어는 뭐예요? 온실 온도가 결정이 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는 것을 우리가 간접 제어라고 하잖아요. 국내 온실 환경 제어 컴퓨터도 간접 제어거든요. 또 온실 온도가 상승한다고 15도 올라가고 이미 열어야지 하면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그 시간을 늦어버렸어요. 이미 20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서 저도 이번에 그 데이터를 왜냐면 그분이 하도 창을 열었는데 곰팡이병이 심하게 온다고 해서 양은 제대로 땄어요. 그래도 평년에 대해 90% 땄으니까. 근데 그거 안 했으면 더 땄었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저도 간과했던 게 창 여는 시간 동안에 온도가 올라가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이럴 때는 사전 제어가 들어가야겠구나. 미리 들어가야겠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국산 컴퓨터들은 전부 다 간접 제어라. 온도가 올라가고 반응을 해버리니까 확 올라가고 이미 끝나버리는 것 같아버리더라고. 물론 그 다음에는 괜찮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화적일 때 되게 그거는 이제 9월달, 10월달 그렇지 않죠. 3월달, 4월달에 그 발생해서 3월달에. 또 가을보다 3월이 더 심해요. 광이 세잖아요. 훨씬 세거든. 봄광이 훨씬 세요. 우리가 이제 4월 시달에 다룰 전략은 우리가 이글차가 심하니까 야간 온도와 아침 이슬 방지를 난방 전략, 낮 동안의 가습 전략, 한낮에 차광 커튼 전략. 차광 커튼을 항상 잘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4월달에 오전에 울트라 쓰고 낮에는 보온다격 보행해라. 알림 시간 치라고 해요. 반드시. 두가 닫혀야 돼요.
예. 아침에는 투광 스크린, 사용광 스크린, 낮에는 알루미늄. 이거를 근데 낮에 두 개 같이 쓰면 안 돼요. 하나씩만. 예, 습도가 이게 따로따로 쓰지 않아요. 따로따로 두 개 다 쓸 필요 없고 하나만 쓰시고. 진짜 광이 세지면은 두 개 쓸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한 달에 차광 올라가면 왜냐면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사흘만 해도 커튼을 거의 하루 종일 쓰는 거죠. 오전에는 울트라, 오후에는 알루미늄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좀 온실들은 이제 스크린이 좋을까? 우리가 보온 다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온 다격은 뭐예요? 난방에만 보온에만 신경을 쓰는 커튼이 되겠죠. 근데 알루미늄이나 상광 스크린은 보온도 되지만 이 환절기 때 광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절한 우리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 드리지만 도장의 원인은 온도지 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광 때문에 차광에서 도장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보온 다격을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들인데 보온 다격을 치게 되면 같은 그러니까 인근의 온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보온 다격을 쳤더니 외부 온도가 35도인데 내부 온실의 온도가 28도가 나와요. 28도, 9도가 나와요. 근데 알루미늄 스크린 치는 거 갔더니 외부 온도가 외부 온도가 32도인데 내부 온도가 28도가 나오는데요. 보온 다격을 알루미늄 스크린을 쳤을 때 갔더니 외부 온도가 32도인데 내부 온도가 31도예요. 거의 1, 2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스크린이 더 좋아요. 온도는 얘가 낮은데 왜 그러냐? 알루미늄 스크린 쳤던 데는 내부 광량이 400이 나와요. 근데 보온 다격 콧대는 50W가 나와. 50W는 굵고 있다니 과업산 안 하고 쫄쫄 굵고 있는데 온도는 28도가 낮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높거든요. 그건 도장하는 거죠. 근데 31도면 그 자체는 높아요. 근데 광이 400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양분을 내가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400W의 32, 3도라는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가 아니죠. 그것도 나쁜 온도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항문이 강하게 키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덜 피해를 보고 통과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완벽하게 봄처럼 세력을 좋게 만들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하려면 에어컨 켜고 해야 되는데 에어컨 켜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실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웬만한 보온 다격 커튼을 4월에 내가 보온 다격 커튼이 있으면 4월에 이 전략을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설비라는 거는 우리가 보온 다격 커튼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하지만 공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공간이라는 건 내가 온실에 층고를 6m 세웠을 때 커튼을 2장 내지 3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언제만 사용해요? 겨울에만 잠깐 사용할 수 있죠. 여름에도 못 사용해요. 왜 못 사용해요? 광이 빵이니까. 그러면은 겨울에 잠깐 사용하려고 1년 동안 이 공간을 사용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튼은 장비라는 거 1년 내내 사용해 효율적인 거죠. 내가 뭘 샀어. 1년 내내 사용하면은 내가 돈을 빼먹는 것 같지만 샀는데 한 2달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은 소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사용할 때는 내가 난방만 보온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보온 다격 커튼도 일정 부분 맞는 게 있어요. 보온의 효과는 좋으니까. 다른 광을 좀 흔해보더라도 그렇지만 뭐 차광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봤을 때 습 제거, 차광, 그다음 식물체 온도 표본 올리기 이런 걸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난방비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활용도까지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선택할 때 보면은 야 난방비가 얼마 절약됐느냐 이것만 얘기한다면 그건 상당히 불합리한 얘기죠. 분명히 알루미늄 스크린은 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3, 4, 5월달에 굉장히 소용도가 높은 것들이고 울트라 스크린은 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울트라 쳐놓고 창을 열어버리면 조조관을 하지 않고 조조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평지에서는 2장 추천하시죠? 2장 무조건 2장이에요. 가지 빼고는. 그다음 울트라랑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알루미늄 스크린은 보통 차광도가 5대5도짜리 써요. 50%. 5%. 네. 아. 5대5, 6대4 쓰는데. 그 경기도 쪽에 그 화해 농가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이제 보온 다격에 차광으로 이제 설치를 많이 보온 하잖아요. 다격은 거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꽃은
꽃도 사실은 여기 로즈피아 가시면 안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꽃은 우리가 그런 좋은 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과채료는 화에 비해서 과채료는 더 써야 돼. 결로가 더 많이. 그리고 경기도 사람들 수준이 우리 남부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분들 원의 수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량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매출이 만약에 단독온실에서 2천 뽑았다 하면은 야 그럴 리가 있냐, 우리 1,0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세종 사람들이나 논산사를 쓰는 같은 단독온실이라도 들어가는 난방비라든가 외국인 투입 인력 같은 거 따져보면은 여기는 투입 인력이 내가 2,000원 매출 올려도 한 1,300 정도가 경비로 들어가는데, 거기 경기도 사람들은 1,000만 원 빼는데 경비가 400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다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도 밀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경기도랑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경기도가 이쪽 중부지방, 남부지방보다 실력이 월등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지방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죠, 생산량이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또 얘기해요. 우리가 추워서 그렇대. 그럴 리가 있나? 무진장은 더 추운데? 무진장은 더 추운데 거기에 생산량이 훨씬 많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온실 구조를 봐도요,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은 그 중남부 지방에서 없는 구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온실이죠. 이상한 온실은 잘못 지은 온실이에요. 왜냐면은 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가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부여의 단독온실도 있고요, 부여 논산에 연동온실이 낮은 곳도 있고요, 축구가 높은 6m짜리 온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제가 20년 전, 25년 전에 알던 사람들인데 살아남아서 면적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그 구조, 그 시절에 경쟁력이 있는데, 내가 그 현재 온실의 구조라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특이하지 않죠. 대부분의 거의 비슷해요.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온실의 구조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조들 있잖아요. 뭐 에어돔이라든가 뭐 축구가 이런 뭐 아주 이런 높은 데 오시잖아요. 그게 처음 지어졌을까요? 젖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라졌겠죠, 얘들이요.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생각하는 것들 보면은 이게 다녀보면 유튜브나 이런 나오는 온실 구조라든가 설비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 했다가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돔 온실 같은 경우는 이중 비료로 되면은 일단 첫 번째 결로 제거가 안 돼요. 결로 제거 안 되는데 이번 해결된 게 뭐니까 강제 환기표를 뺀대.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중 비닐로 하게 되면은 하나가 예를 들어 비닐 하나가 85% 쳐요. 8 곱하기 8.5는 그래도 한 70%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비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중 비닐이면은 70 되면 어떻게 77, 49가 되죠. 50%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연구에 사용한다면은 연구적 80%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오케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중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을 온실에서 보면 옛날에 이중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하나를 만든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중 비닐을 했더니 결로가 생기지 않아서, 결로가 적게 생겨서 습제거가 안 되더라. 두 번째, 광이 안 들어오더라. 네. 근데 이중 닥터 비닐은 분명히 두 가지가 다 걸리잖아,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중 지붕을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이중 지붕이 분명히 난방비 절약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이 나타났죠. 커튼이 생기면서 야, 하나 제거해. 커튼을 집어넣고 그걸 커버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굳이 옛날에 이중 비닐을 옛날에 했었단 말이에요, 난방비 때문에. 근데 하고 커튼을 넣었던 이유가 난방비를 좀 손해보더라도 습도 조절과 그 다음에 광을 더 받기 위해서 만든 구조가 됐는데, 그럼 그 구조를 왜 버리고 다시 그걸로 가냐는 거죠. 그런 온실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은 트러스트 온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무기동 온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기동 온실이라고 해서 트러스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했던 온실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비싸.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면적을 넓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면적을 넓히려면 트러스가 더 높아져요. 이게 고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높아질수록 더 비싼 온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들은 면적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렴해지죠. 내가 연동 온실이 있는데 2,000평보다 3,000평이 저렴하고 3,000평보다 6,000평이 저렴하고, 일단 그렇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계속해서 기둥 세우고 벽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온실은 면적이 높아질수록 더 트러스 구조의 그 무기동 온실이라고 불렀던 온실들은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더 가격이 더 비싸져요. 우리가 온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누구라도 한 개의 동에 몇 컨테이너를 만들고 싶어 하죠. 계속 다. 그래야 인건비도 싸지고 난방비도 절약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2000평씩 쪼개서 두 동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 안 맞기 때문에 거잖아요. 땅에 안 맞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4000평을 동리를 구할 수 없어서 2000평, 2000평 나눠 주는 것 뿐인데 굳이 내가 땅만 있으면 하나로 예를 칩고를 6m, 6.5m 똑같이 짓고 싶은데 트러스 온실을 내가 땅이 충분해도 꼭 1000평씩 내가 4000평 내 동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은 굳이. 이것들은. 인건비에 난방비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과거를 보게 되면은 그 트러스 온실들도 지금도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좋다고. 전남 쪽에서. 그럼 보면은 야 이런 과거 의미에서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은 옛날 트러스 온실들 다 폐허되어 있는데 왜 그걸 또 반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족보가 없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현재 온실 구조를 보게 되면 과거의 온실들이 어떻게 젖었는 역사를 알면은 그렇게 못해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경님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지가 왜 1m가 되는지를 알아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50cm를 안 만들고 20cm를 안 만들고 50cm를 만들려면 1m가 됐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m 배지를 만드는 이유가. 배지 볼륨이 15L, 20L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15L, 20L을 만든 건데 내가 웃겨갖고 난 10L를 해주세요 하면은 문제 생길 수가 있고 30L 돼도 낭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내가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배지가 작은 게밖에 없어서 그냥 작은 거 구입했어요. 잠깐이라도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15L를 20L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알면은 10m 배지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머릿속에 관리 요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은 이거에 대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응급 조처가 되는데 역사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런 배지가 좋은 건가 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잠깐 지금 55분인데 10분만 쉬었다가 5분부터 다시